이제 그만하자.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은퇴 후 행복한 황혼을 꿈꿨던 내게 아내는 이혼장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작년에 은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은퇴를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32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으니까요. 1992년에 입사해서 2024년에 퇴직할 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 20분 지하철을 타고 저녁 9시,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반복했어요. 주말에도 진짜 쉰 적이 없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죠. 아내와 단둘이 보낸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요. 여보, 내가 은퇴하면 우리 매일 아침에 같이 산책해요.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유럽 여행도 한번 가보자.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자. 아내는 그때 미소를 지었어요. 좋죠. 그렇게 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미소가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마치 억지로 짓는 것 같았달까요? 사실 은퇴 2년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퇴직금으로 대출 정리하고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생활비 충당하고 아내와 함께 소소하게 살 생각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 마시고 장보러 시장도 가고 저녁에는 같이 TV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어요. 회사에서 퇴직 준비 교육을 받을 때도 강사가 말했죠.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가족을 위해 사시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퇴직 한 달 전부터는 정말 들떠 있었어요. 동료들한테도 자랑했죠. 나 은퇴하면 아내랑 여행 많이 다닐 거야. 그동안 너무 미안했거든. 부럽네, 형님. 저희도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마지막 출근 날, 드디어 회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은퇴 첫 주는 정말 좋았어요. 월요일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깨서 아, 오늘 회사 안 가도 되는구나 하는 기분. 정말 신선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베란다에 나가서 햇살을 쬐는 기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아내도 처음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쉴까? 아니면 공원이나 산책할까? 좋아요. 오랜만에 같이 나가봐요. 첫 번째 산책은 정말 좋았어요. 평일 오전 공원에는 저희 같은 은퇴한 부부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행복해 보이네. 그러게요. 우리도 저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이미 혼자 아침을 차려놨더라고요. 나도 같이 해줄까? 내가 도와줄게 하니까. 괜찮아요. 혼자 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주방에 가면 아내는 마당으로 나가고,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응? 적응이라는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적응이 필요한 일이었나요? 그동안 제가 집에 없는 게 당연했다는 말인가요? 그 뒤로 아내는 더 심해졌어요.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오늘도 나가세요? 네, 독서 모임이 있어요. 몇 개월 전부터 독서 모임을 나갔다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서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건가요? 저는 혼자 집에 남겨졌어요. 처음엔 TV를 봤는데 뭔가 허무했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TV 볼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막상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는데 혼자 보는 TV는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요? 점심때가 가장 어색했어요.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에서는 아내와 단둘이.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 그러네요. 이런 식의 대화만 오갔어요. 아내는 점점 더 바쁜 일정을 만들어갔고 저는 점점 더 할 일이 없어졌어요. 집 앞 편의점에서 신문 사고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고 집에 와서 또 TV 보고 이게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자유로운 삶인가 싶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죠. 아내가 또 외출 준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어요. 여보, 우리 뭐가 문제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내가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었죠. 그냥 우리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다고? 우린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정작 함께한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았거든요. 제가 야근할 때 아내는 혼자 잠들었고 주말에 제가 접대할 때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했어요. 명절에도 제 친척들 상대하느라 바빴죠. 아내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해요. 회사만 없어졌을 뿐 여전히 자기 세계에만 있어요. 몸만 집에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고 나와는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아내와 나누는 대화라곤 밥 먹어, 씻었어? 오늘 뭐 했어? 날씨 좋네. TV 뭐해? 이런 것뿐이었다는 걸요.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뭘 원해? 모르겠어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서야 느꼈어요. 아내도 저만큼이나 외로웠다는 걸, 어쩌면 저보다 더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는 걸. 저는 회사에서라도 사람들과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정말 혼자였겠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아이들 키울 때도 함께 웃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린 걸까? 그 대화 이후로 아내를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아내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책꽂이에는 제가 모르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요리책, 여행 가이드북, 심지어 컴퓨터 활용법 책까지. 여보, 이 책들은 언제 샀어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컴퓨터 책도 있네요? 컴퓨터 배우고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공부하고 배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그것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더 충격적인 건 아내 방 서랍에서 우연히 일기장을 봤어요. 물론 몰래 본 거라 잘못된 거지만 그 일기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은퇴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기대가 안 된다. 오히려 더 답답할 것 같다. 집에 계속 있으면 숨 막힐 것 같아. 친구들은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나도 생각해 봤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아내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여보, 오늘은 어디 갔다 온 거야? 늦네? 친구 만났어요. 어떤 친구? 독서 모임 친구?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어요. 사실은 남자친구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라고? 무슨 소리야? 바람 피운다는 말이야? 불륜이 아니에요.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친구예요. 같이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당신과는 할 수 없는 대화를 해요. 그게 바람 피는 거 아냐?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손도 잡아본 적 없어요. 뽀뽀한 적도 없고 그냥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사이예요. 아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황혼기 부부들의 고민을 나누는 곳이에요. 같은 처지? 네, 남편과 소통이 안 되는 아내들. 아내와 대화가 없는 남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남자도 결혼했어? 네, 저희보다 결혼 생활이 더 길어요. 45년 정도. 그 사람도 아내와는 거의 대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었는지.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으로 밀어낸 게 저였던 거죠. 몇 번이나 만났어? 3번. 커피 마시고 이야기만 했어요. 뭔 이야기를 그렇게 해? 책 이야기, 여행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고민도 털어놔요. 내 이야기도 했어? 네. 당신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대화가 안 되는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낯선 남자에게 제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게 앞으로도 만날 거야? 아내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보다 3번 만난 낯선 남자가 아내에게 더 큰 위로를 주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 일 이후로 아내를 더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아내에게는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외출 중이라 제가 받았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영희 언니 계세요? 아, 외출했는데요? 누구세요? 아, 요가 같이 하는 민정이에요. 언니한테 오늘 못 간다고 전해주세요. 요가를 함께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름까지 부르며 가까운 사이인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여보, 친구가 참 많네요? 네,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나는 왜 몰랐지?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러고 보니 아내가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진짜 관심이 없어서 대충 들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남편이 직장에만 신경 쓰고 자신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외로운 분들. 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와 비슷한 남편들을 둔 아내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아내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 미리 보기가 떠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언니, 남편분이 계속 붙어 있어서 답답하죠? 우리도 그래요. 차라리 직장 다닐 때가 나았어요. 아내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답장한 내용도 보였어요. 정말 그래요. 숨 막혀요. 어디 가려고 해도 어디 가냐고 묻고 집에 있으면 뭘 하냐고 묻고 제가 아내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지고 있었던 거죠. 더 심각한 메시지도 있었어요. 언니, 이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요즘 황혼 이혼 많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나이도 나이고 혼자 살 자신도 없고 저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내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에 아내가 또 외출했는데 이번에는 운동복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수영 배우러 가요. 수영요? 언제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요. 아내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저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아내가 부동산 전단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사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요즘 집값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 전단지였어요. 혼자 살기 좋은 집들. 혹시 혼자 살 생각하세요?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네, 가끔. 혼자 사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봐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내 인생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퇴직 후 첫 겨울 12월의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왜 갑자기? 우리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텐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남자 때문이야? 그 사람과 더 발전하고 싶어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내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자신의 사인은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한 달 전부터요. 변호사와도 상담받았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 대신 조용히 갈라서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원만하게 이혼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고민했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첫 아이 낳을 때, 집 살 때, 아이들 결혼시킬 때, 그 모든 추억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40년이 문제예요. 40년 동안 당신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로 생각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당신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존재로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내가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고맙다는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순이 넘었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행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해보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서는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바뀔게. 정말 바뀔게. 당신 꿈도 응원해줄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른 길을 찾았어요. 다른 길이 뭔데?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아내의 웃는 얼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울던 순간. 집을 샀을 때의 기쁨. 아이들이 대학 갈 때의 뿌듯함.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 제가 진짜 아내와 함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 갈 건데? 아들네 집에 잠깐 머물다가 원룸을 구할 거예요. 원룸을? 네, 혼자 살기 좋은 작은 곳으로요. 역 근처에 깔끔한 곳 있더라고요. 아들은 뭐라고 해? 처음엔 말렸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마저도 아내 편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은?
자식들도 모두 아내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눈치였고요. 마지막 날 아내가 짐을 다 싸고 문 앞에서 말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좋은 남편이 못 됐구나.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나 봐요. 이제 그만하자던 그 말. 정말 마지막인 거야? 네, 이제는 서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당신만의 삶을 찾으세요. 새로운 삶이라.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혼자가 된 거구나.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 TV 보며 웃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그런 일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첫날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 하나. 혼자 먹는 짜장면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두 번째 날도 배달 음식, 세 번째 날도. 일주일이 지나니까 정말 초라해졌어요. 집안도 엉망이 되었어요.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설거지는 며칠째 그대로이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항상 해줬거든요. 인스턴트 커피로 때우고, 토스트도 태우고,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가장 힘든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하던 그 순간이 그리웠어요. 아내가 고생했어요 하며 맞아주던 그 따뜻함. 이제는 아무도 제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밤에 잠들기도 어려웠어요. 옆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지고 아내의 작은 숨소리가 그리웠어요. 가끔 새벽에 깨면 아내가 옆에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좋겠다.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네라고 했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우연히 아내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 앞에서였는데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옷차림도 예전과 달랐고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당신은?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저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었거든요. 원룸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작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외롭기보다는 자유로워요. 오히려 결혼했을 때가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덜 외롭다니. 그 남자,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아니요. 그분도 결국 아내와 화해하셨어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마음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 후회됐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돌이켜보니 작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항상 그냥 회사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아내가 친구 만나고 왔어요 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래라고만 했어요. 어떤 친구인지 뭘 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아내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도 못 본 척했고 새 옷을 입었을 때도 알아채지 못했고 아내가 아플 때도 약 먹으라는 말만 했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사랑이 끝나는 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어요. 작은 무관심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벽이 된 거였죠. 대화하지 않는 하루, 관심 갖지 않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40년이 된 거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조금만 더 사랑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해요.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도 배우자에게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